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회 지표를 보겠습니다. 국가별 부패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 2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 투명성은 세계 172나라 가운데 123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역시 51개국 가운데 34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역시 6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58위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은 3050 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지표가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부패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부패의 적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계시는 것 같고, OECD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도 부패 지수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또 구조적인 또 바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순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에 내재된 어떤 시사점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인식도 또 개선되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범법 필벌에 그런 원칙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이 법을 통해 사회적 룰을 만드는 이곳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혁신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바로 서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 사회적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 갈등 비용이 무려 24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총리께서는 각 정당의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정당 국고 보조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당의 자율성과 또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정당이 정상적으로 부정한 뇌물이나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당 국고 보조금이. 총액을 집계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게는 적게는 300, 많게는 8, 900억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무려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33년간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국고보조금을 받는 곳은 감사를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기본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져 선관위에서 있습니다. 올바로 감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감사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직무 해태 내지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감사원에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럼, 따라서 저는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해서 감사원에 총리께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감사원의 특수성이 있고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단 한 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13년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일상적인 경우에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당의 정당 개혁에도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 의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3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주장을 보면은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부족한 편입니까? 뭐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한 명당 국민의 숫자가 약 59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 한 명당 국민 숫자가 26만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한 명당 국민의 숫자가 17만 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적정한 의원 수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양국이 다 이제 양원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양원을 다 합친 지금 숫자입니다. 우리가 상원과 하원을 합쳤을 때 달라서 바로 국회의원 숫자는 87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94명이면 됩니다. 따라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의 300명은 그 두 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매우 많은 숫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어제죠. 신선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상원 소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어제 말씀인지. 이탈리아는 파격적인 정치 개혁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의원 315명을 무려 215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줄임으로써 이탈리아 국민들의 정치 개혁의 열망을 이탈리아 의회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완성짓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합니다. 1963년도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963년도에 비례대표를 도입한 이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의견이 다른 게 6대 있으면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문성 도입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비례대표제가 또 폐지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다시 부활한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 50년간 이곳 국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2007년도에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간 130억씩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이 대폭 충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원래의 비례대표의 취지였던 전문성 도입의 취지는 지금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의 몇 개의 언론에 의하면은 지금의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발판하기 위한 하나의 악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들 가운데 52명 가운데 무려 45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을 대표하는 공직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라는 정의는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는 누가 뽑아야 됩니까? 국민이 뽑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아야지 왜 당대표나 당의 소수의 권력자들이 임명하도록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가변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권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더 이상 말로만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전체 의원 정수를 줄여 나갑시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 제19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입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정파나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사항은 권력별 비례대표 문제를 논하거나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연간 정당 국고보조금에 75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운영비에 연간 34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과 비례대표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약 1,100억 원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으로 부정한 뇌물이나 이런 것에 연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정당 국고보조금이. 총액을
집계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게는 적게는 300, 많게는 8, 900억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무려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33년간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국고보조금을 받는 곳은 감사를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기본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당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관위에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맡겨져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올바로 감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감사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직무 해태 내지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감사원에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따라서 저는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해서 감사원에 총리께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감사원의 특수성이 있고 관련 규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단 한 번에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 전까지 특별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23년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일상적인 경우에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우리 당의 정당 개혁에도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의원 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3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이 법을 통해 사회적 룰을 만드는 이곳 국회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혁신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 바로 서고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 사회적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OECD 국가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 갈등 비용이 무려 24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정부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총리께서는 각 정당의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당의 자율성과 또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정당이 우리 정량적인 측면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또 구조적인 또 바탕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순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에 내재된 어떤 시사점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부패 지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절차적 민주성,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의 인식도 또 개선되어져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범법 필벌에 그런 원칙이 세워져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사회 지표를 보겠습니다. 국가별 부패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 27위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결정 투명성은 세계 172나라 가운데 123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역시 51개국 가운데 34위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역시 6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58위입니다. 이런 수준이라면은 3050 클럽에 가입하더라도 국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지표가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많은 부패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과거로부터 계속된 부패의 적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계시는 것 같고, OECD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할 때도 부패 지수 조사를 할 때도 이런